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장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 장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악재들, 마이너스 속에 있는 모멘텀에서 피어나는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마이너스가 계속 쏟아질 때 이제 조그마한 빛 하나가 굉장히 밝게 비춰지고 또 그로 인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동이 들면서 해가 뜨는 그런 상황이 되죠. 아침이 밝아오는 상황이 되죠.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나타날 플러스적 요인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너무나도 악재 속에 있는 것들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나오면, 시장은 또 강력하게 또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금리, 또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또 전쟁도 벌어졌고, 또 실적이라는 악화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도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 그거에 또 AI 반도체를 필두로 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오려나 했더니만 또 설비 투자를 TSMC에서 지원하겠다. 그런 상황들. 또 유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국제 정세가 또 불안정해지는 상황들. 이 마이너스 속에서도 다행인 건 유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국제 금리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미국 연준 이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냈던 사람들조차도 조금 이제 그런 매파적인 강력한 금리 인상이 좀 이제는 어, 덜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당분간은 반등의 움직임이 보여질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제 잠시 후 발표될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향방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8월과 9월 달에는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측치보다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유가의 이제 유가 상승이 조금 이 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꼭 이 CPI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변동성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CPI가 발표가 되더라도 예상치보다 엄청난 큰 수치의 그 상승이 아니라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잠시 이제 그 악재에 대한 악재가 실제로 발생을 하면 큰 폭의 상승이 아니라면 약간의 상승이라고 하면 이쪽을 하락했다가 다시 또 이제 좀 상승을 다시 좀 많이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10회까지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일단은 당분간의 큰 악재는 일단 없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오늘 발표가 되는데 어제 오늘 지표를 좀 눈여겨보면서 일단은 시장을 대응을 하면 좋겠다. 근데 다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달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CPI 향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움직임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CP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보치 예상치로는 0.3% 수치가 예상되는데 일단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게 0.315인데 1.5가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좀 골치가 아파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CPI 9월 CPI에 대한 언론의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JP 모건도 0.3% 확률 높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CPI가 0.4에서 0.6 사이로 상승을 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뭐 연준이 금리 6%대까지 올릴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다행인 거는 유가가 다시 이제 꼭지를 긋고 꼭지 터치하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가가 만약에 급등을 해가지고 저것 좀 넘어가는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간에 오히려 뭐 CPI가 좀 상승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유가가 안정세를 찾는다면 저는 오히려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차라리 이제 반등을 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은 어쨌든 간에 큰 여건으로 다가와지진 않는데 다만 우리가 이 전쟁이 이란이나 뭐 사우디까지 개입이 되는 문제로 확전된다면 조금 그때는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정이 반영되면서 유가도 오르고 또 그에 인해서 또 이제 국제금리가 또 올라가는 악재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잠시 후에 발표될 CPI를 조금 보고요. 뭐 0점에서 0.3 사이로 떨어지면 뭐 골디락스다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뭐 이렇게 되면 아마 미국 증시가 굉장한 상승을 달릴 수도 있어요. 예, 그동안 약세 다 해소하고 예, 일단은 골디락스 장세가 오면은 또 좋긴 하지만 일단은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일단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누차 제가 말씀을 뭐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은 여태까지 어 뭐 시소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소가 이렇게 있을 때 양극단의 마이너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장은 이런 시소가 아니라 이런 시소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소. 기울어져 있는 시소. 그쵸? 그림이 좀 이상하죠.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릴게요. 시소가 이렇게 있어요. 시소가 있는데 양극단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지금 시장은 어떻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지금 장은 이렇게 길었어요. 마이너스 쪽으로 더 많은 쪽으로 기울었고 플러스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마이너스 쪽이 너무 계속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마이너스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이제 플러스적인 요인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서히 이제 이렇게 다시 좀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플러스적인 요인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하게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조그마한 마이너스 플러스 자체가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와질 수 있는 장이다 보니까 조금만 어떤 나타날 수 있는 호재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를 한번 보죠. 시장 자체를 보시면 일단은 어, 일단은 뭐 해외 선물 차트도 보시면 해외 쪽의 선물은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아직까지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60선 초록색 선을 넘어갔을 때 넘어가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면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CPI 발표로 인해서 이게 과감하게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또 반등을 실패할지 이 중요 기로점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양봉을 이렇게 뽑아내는 장이다라고 하면 좀 시장은 당분간 좀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은 뭐 상승을 줬다가 뭐 CPI 약재를 맞으면서 이제 하락을 한다. 네, 그러면 조금 이제 당분간 또 이제 변동성 장세 또 개별 테마 장세가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원 달러 환율 자체도 일단은 그래도
많이 떨어졌고요. 일단은 뭐 여기서 기초 반등 나올 수 있는데 5일선에서 이제 다시 맞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지수가 떨어질 수 있는 자리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CPI가 뭐 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단기적으로 악재로 해석을 하다가도 이제 어쨌든 유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뭐 내일이나 이렇게 반등을 또 시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CPI 자체가 너무나 초과적인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 초과한 수치만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1.2% 정도 상승을 했고, 해서 어제에 이어서 또 1, 2%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당분간 상승의 기조가 이루어져 있다. 다만, 코스닥이나 코스피 등은 여 200, 여기 사이에서는 두 줄을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사이 오면 조금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여선에서는 좀 반등을 붙이다가 저항을 맞을 가능성.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두들겨 맞았고, 두들겨 맞았고, 두들겨 맞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매물대가 많죠. 여기도 걸려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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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있고. 그래서 여기서 또 뚫고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올라가려면 미국이 확실하게 고위기를 장세로 확실히 보여줘서 강하게 미국장이 뚫고 가든지 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뭐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목은 뭐 조차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뭐 종목이라고 하면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일단은 뭐 제가 조차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 잘 봐준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약바이오는 이제 당분간은 조금 강력한 세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약바이오 쪽을 좀 잘 봐야 된다. 그게 이걸 하요. 또 뭐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있다든지 또 harm에 대한 이슈가 있다든지 뭐 특히 당뇨병이나 뭐 파이프라인이 비슷한 당뇨병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시멘트 알츠하이머 전문 이슈가 있다든지 비만 치료제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4분기에는 제약 바이오 쪽에 좀 더 좀 집중을 해서 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뭐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말씀을 드렸었고 그 후속주로 이제 제가 제약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을 이제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제약 바이오 쪽을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좋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여전히 여전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을 잘 보는 전략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실적 관련주도 뉴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관련주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주도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난다. 그러면 특히 이제 그 3Q에 움직여, 3분기에 움직였던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또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엔비디아가 강하게 움직여주지 못한다면 제가 봤을 때 반도체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보다는 좀 제약 바이오 쪽에 좀 매기가 붙지 않을까. 그래서 그보다는 저는 차라리 AI가 참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AI 관련주 쪽을 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좀 AI 관련주는 좀 잘 보는 전략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도 이제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AI 관련주 잘 보고, 그 다음에 뭐 AI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보안 관련주도 굉장히 또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안 관련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뭐 그런 경기 민감주들도
아마 미국이 만약에 이제 뭐 진짜 골드락스가 나온다거나 CPI가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경기 민감주도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 인프라 관련주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프라 뭐 재고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인프라 쪽, 특히 미국의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슈가 나올 수 있겠다. 통신 인프라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식료품 관련주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저는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도 나쁘진 않아요. 로봇도 나쁘지 않은데, 로봇 관련주는 일단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을 좀 볼까요? 일단은 뭐,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우리가 뭐, 제가 주차 말씀을 뭐 드렸죠. 지겹게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뭐, 유한양면 같은 거, 여전히 좋은 모습. 그 랭라자가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급여 통과가 이제 뭐, 그 이제, 5분 능선에 이르렀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유한양이 시간에서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이거 아직까지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한양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꼭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스코텍 같은 경우도 유한양행하고 이제 제휴를 해서 이제 기술 수출을 이제 했잖아요. 모스코텍 그 시간의 상한가를 이제 약간 다가 이제 풀리긴 했는데, 네, 이제 오스코텍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동아 ST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아 ST도 반등이 또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도 좀 잘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인벤 디지렉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대원제약도 마찬가지, 뭐 동국제약 이것도 움직여질 수 있는 자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미약, 그냥 참 힘들었던 한미약품도 정고점에 이제 이르렀는데 저는 넘을 것 같아 이번에. 그래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어제 말씀드린 종목들 많잖아요. 뭐, 레고캠 바이오, 이런 것들도 괜찮고, 알테오, 젠, 이것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음, 에이빌 바이오,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거래량이 좀 없지만, 삼진제약, 이런 것들도,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소록스 이것도 조금 의심이 돼요. 세력주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제 의심이 돼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전략도 괜찮아요. 아리바이오가 이제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죠?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정보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니까 뭐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밖에 또뭐 광동제약, 뭐 동광제약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좀 약간 잡주스럽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시가총액이 있고 실적이 나오고 모멘텀이 있고 파이프라인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에이징의 종목 세트리온도 보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트리온 제약 이것도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소비형 관련주는 뭐 신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중테크가 또 SF 반도체, 테크윙, 그다음에 또 한미 반도체도 뭐 자리가 오늘 만들어지긴 했네요. 한미 반도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소페타시스 이런 것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또 프로텍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테스 이런 것들 있고, 부산 테스나 또 좋고요.
조상 테스트나 이것도 좋고요. 조상 엔지니어링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유니 테스트도 있긴 한데 얘는 조금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유니 테스트는 이제 쉬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후공정이나 전공정이나 좀 이런 기업들 조금 해보시면 소부장 관련주 그 다음에 어 AB 테크놀로지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관련주는 뭐 누차 말씀드렸죠. 뭐 농심 예,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오리온 그다음에 성형제품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다음에 푸드나 뭐 이제 약간 소형주는 뭐 푸드나 이런 것들도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긴 하거든요. 예,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재고 가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 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먹거리 관련된 뭐 대한배당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고 대신에 이제 여기 이제 3,000원, 500, 3,05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먹거리 관련주 중에 서창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재평가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뭐 삼양사 이런 것들도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너무 많이 시지 마시고 뭐 보라티알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니까 이런 것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인프라 관련주는 일진전기 뭐 말씀드렸는데 뭐 신고가 이용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일진전기도 사실 저 이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렇게 또 올라가네요, 결국에. 그래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재롱전기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신고가 이용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라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되게 아직도 작아요. 4천억 정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끌고 간 전략도 괜찮다. HD, 현대, 일렉트릭. 또, 예,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략 인프라면 뭐 솔리드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보안 관련주,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 또 양자암호 관련주 이렇게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드림 시큐리티나 또뭐 KCS, 그다음에 뭐 엑스게이트 이런 것들 준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AI 관련주는 뭐 마음만 AI, 뭐 셀바스 AI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경우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것도 오늘 크게 나왔네요. 예. 하고 토마토 시스템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관련주는 뭐 큐렉소 예, 반등 나올 수 오늘은 뭐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괜찮고 그다음에 일단 퀵엑스가 저는 일단 굉장히 아직 지금은 쓰는 퀵엑스가 제일 좋아 보여요. 나머지 뭐 레인보우도 있고 SPG도 괜찮을 것 같아요. SPG 이것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로봇 관련주나 AI 관련주는 뭐 아직 죽진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나 자율주행 관련주, 또는 뭐 삼성 SDS 이거는 모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현대오토 이거 이런 거는 모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칩, 자율주행 칩 관련주 움직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텔레 칩스 이것도 예, 24주 위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목해보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마치고요. 어떤 그 CPI 발표가 어떻게 됐는지 또 중요하겠는데요. 일단은 CPI 발표가 이제 곧 나기 때문에 그거 체크해 보시고 시장에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